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평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강의부터 종목 추천 그리고 종목 상담 시간 그리고 종목의 진가를 가려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누려가는 시간 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시간을 위해서 일단은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방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방을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골라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출연하는 전문위원분들은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박정식 그리고 샘플러스 여승재 세 분과 함께 하니까요.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무료니까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궁금증이든지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배트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승재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박정식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트맨 시간에 1부에서도 2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뭔가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알찬 정보도 전달해 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선 또 코스피 시장 전망부터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렸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후 들어서는 정말 거의 뭐 한 10분에 한 번씩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세 분께서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종목 때문에 변동이 좀 나오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가는 종목군들만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승재 전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오늘 지수가 이제 오전에 좀 바닥을 좀 잡으려는 듯한 모습은 있었어요, 사실.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한 12시경인가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잡지 않겠느냐,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또 하락 전환하면서 조금 이제 불안한,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뭐 프로그램 쪽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좀 수급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금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조금 받은 시장이 아니었나. 뭘 기다릴까요, 그럼? 뭐 주요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실적? 뭐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정식 전무님요? 네, 일단 뭐 저는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좀 흐름을 안 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시황 브리핑 때 월요일 날 못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합적 흐름 만든다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시장은 개별적 장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개별적 장세에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은 못 움직였지만 상당히 행복한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수급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내일 시장도 못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일 시장도 일단은 조금 뭐 약보합적 내지는 조금 약조정력, 그 정도 시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시장도 개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력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주가 지나봐야 된다. 내지는 이번 주에서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조업 PMI 발표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GDP 예상치 발표 납니다. 1분기. 그리고 오늘
이번 주부터 화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나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 S&P 500 기업들 중에 한 100 몇십 개가 이번 주 안에 쭉 다 실적 발표가 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조정력으로 잡힌다면 여러분들은 리스크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상승력으로 잡힌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런스 박정식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시황 브리핑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시장은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빠지는 날이 있으면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점쟁이처럼 못 올라가고 내일도 못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목 선정은 뭐 제대로만 하면 그래도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시장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힘든 시장이 다가와도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개별 종목들 잘 가려서 매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별적인 종목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시장 이슈부터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발 훈풍, 중국 관련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죠. 증권업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3대 분야 중에 하나죠.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세 분과 이슈 세 가지 내용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발 훈풍이 불고 있죠. 중국 관련주들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거는 밖에 계신 PD님의 의견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주들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고평가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노리기에는 기술적인 관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구간에서 많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노린다면 화장품 섹터 쪽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면세점 관련주나 이미 뭐 다른 쪽 섹터는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보다는 조금 이제 의류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관련 섹터에서 좀 기술적으로 노려보는 전략. 근데 최근에 의류 쪽도 또 상당히 또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이 중국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기적으로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뭐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를 볼 거면 네. 이제 위안화 환율 동향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안화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 이제 아마 주말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 그 정책국에서 또 어떤 경기 부양책 그 네. 국가 발개위와는 네. 별개로 또 내놓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선은 중국 내부적인 이슈였죠. 테마주 이런 부분들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중국 개별적으로 좀 하락하는 시장을 좀 보였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안화 강세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 관련주로 좀 보게 되면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뭐 게임, 뭐 이런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호텔 쪽 같은 경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보다는 일단은 게임 쪽을 보게 되면 사실 판호 개방을 뭐 한다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판호를 획득한 그런 기업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가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뭐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M&A에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화장품주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OEM, ODM 업체들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시장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뭐 여승계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 뭐 투자 관점으로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왔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들은 증권업 쪽이죠.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이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뭐 딱 상황을 보아하니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좀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주요 이슈는 실적 관련된 이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있는 상태로 좀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완화되어지면서, 그렇다면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 코스피 200 종목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또 업종의 실적 기대감이 또 존재하고 있는, 상존하고 있는 업종은 증권 업종이 아닌가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3월 달에 있었던 그 홍남기 부총리의 그 증권 거래세 인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고, 뭐 시장 일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일단 투자 심리, 센티멘탈한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려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수급 주체라든지 또 단기 매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단기 매매에 대한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는 이런 반대급부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업종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에 이제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015% 정도 되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모바일 거래 쪽으로는 거의 그 경쟁에 의해서 무료 수수료 없는 그런 모바일 거래가 있는데, 해외 주식 쪽으로 또 이 수익의 다각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경쟁을 또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했었던 게 있는데, 지난해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이 36조 6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이제 가파르게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1년에 31억 달러에 그쳤던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이 지난해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 해외 주식 수수료가 증권사들이 좀 꼼수를 개인 투자자 눈을 좀 가리고 있는 면이 있어요. 기초 수수료 면제 이런 부분으로 좀 현혹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국내 주식 수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0.25%에서 한 0.3% 정도 받고 있으니까 작년에 36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면은 0.3%만 잡아도 수수료가 얼마죠? 굉장히 큰 수수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IPO가 좀 부진했었어요.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미뤄져 있던 기업들,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좋은 또 IPO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 1분기 이후 2분기 쪽으로도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증권사 보시는 투자 포인트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렸던 부분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좀 잘 보시면 종목을 압축하실 수가 있겠고, 좋은 가격에서 접근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 쪽을 보게 되면 이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뭐 결국에는 뭐 폐지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짧게 그 기술적인 매매를 할 부분은 아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네. 증권업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오늘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좀 메이저 증권회사가 많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미래에셋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좀 요런 종목들만 상승력이 나왔죠. 요 메이저 증권사들이 해외 법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이 메이저 미래에셋 대우, 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요런 쪽 회사들이 거의 뭐 해외 매출이 한 70% 정도 성장이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지금 한마디로 좀 실적 성장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났거든요. 요 관련 실적 성장세가.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 주말 정도에 발표가 났으니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증권주는 일단 뭐 시장이 상승이 나와야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시장이 또 가지 못하면 또 주춤하는 게 또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증권주는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장기 투자해도 되는데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고 이 지금과 같은 시장이라면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강세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장기적으로 투자보다는 조금 그냥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 접근, 차트적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이게 좀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한데 사실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반대로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국금융지주하고 NH투자증권. 대형 IB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배당을 좀 많이 줘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증권주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에 조금 더 욕심이 있다라면 뭐 우선주도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NH투자증권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박스를 일단 넘어섰어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자리대만 21선 자리대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뭐 여전히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탑픽 종목으로 증권주를 고르라면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어요? 제가 원래 증권주를 많이 안 해요. 네. 많이 안 하긴 하지만 2017년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그렇죠. 말씀드려서 좋은 수익도 보았었고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NH투자증권 좋게 보고 있습니다. ROE도 좋고 또 IPO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좀 안 좋았었는데 그렇지. 이번 상반기에 좀 좋은 선전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뭐 탑픽으로 꼽아놓은 주식이 있나요? 증권주 쪽에? 그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증권주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2021년 하반기 정도가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만약에 증권주를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한다면 저는 좀 소형 증권주를 노리고 싶습니다. 소형 증권주. 자, 일단은 소형 증권주 중에 제가 노리고 싶은 종목은 DB금융투자예요. DB금융투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대략 한 3,500원 정도 찍고 지금 한 대략 5,4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제가 매번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세요. 왜냐면 저는 맨날 언급하는 게 똑같습니다. DB금융투자 3,900원, 3,600원 이하로 모아가세요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100원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이 종목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재무제표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지금 2,165억인데 현재 이 기업의 현금
기말 현금성 자산은 3,500억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그 자본 총계로 따졌을 경우에는 더 저평가입니다. 자, 기말 현금성 자산으로 봐도 저평가인데 자본 총계 6천억으로 보면 더 저평가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증권주를 노린다면 DB금융투자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한 4,000원대로 평단만 잘 만드신다면 충분히 시장이 좀 무너져도 안정적으로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막판에 만약에 증권주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다면 대형 증권주보다는 소형 증권주가 아주 강하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2007년도에도 막판에 증권주 상승력 강력하게 나왔을 때 다 소형 증권주들만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강력한 상승력이 만약에 증권주 섹터에서 나온다면 저는 소형주 증권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셔라.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우량한 종목들, 죄송합니다. 자,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증권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DB금융투자를 좀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세 번째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도 좀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정부 3대 분야 중점 육성 산업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들인데 아마 이거는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자료가 상당히 많은 거 보니까 뭐 네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정부가 이번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쪽을 3대 집중 육성 전략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아마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 관련 섹터가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시장에 좀 테마주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수소차 섹터는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으로 탑 시크릿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 그 종목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SFA 반도체, 그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1등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누워서도 떡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육성하겠다. 그리고 삼성도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3월 말에 발표하겠다.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단기적으로 확 튀었다가 죽는 게 아니라 대략 한 달 내지는 한 2달 정도 상승력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수희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시장을 혹은 종목을 봐야 될 만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세요? 오늘 이제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이 언급했던 그 시크릿 종목 SFA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쪽으로는 중요하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높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제약 쪽에 한국 시장이 글로벌 제약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적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시면 SFA 반도체 같은 종목을 또 찾아가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어차피 이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기업의 경쟁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도 좋지만은, 저는 사실 수소차, 요번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는 수소차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제 전기차 보조금, 중국의 보조금 폐지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이 몇 년도서부터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많이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에 알려지고 있지는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기차 못지않게 중국 정부에서도 수소차 육성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투자해 보실 만하지 않겠는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오픈 채팅방에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하단 자막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휴대폰을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또 샘플러스 여승재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 그 아래에 채팅방이 나와요. 그거 클릭하게 되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마 종목군들, 시크릿 종목군들을 보시면 다들 수익률이 좋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픈 채팅방에서는 다 오픈을 공개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들 잘 참고를 하신 다음에 시장 매매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오늘부터 새롭게 생긴 코너인데요.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위원분들 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진가를 확인해보는, 종목의 진가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전문위원분들이 가져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콘텐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5,530원이고요. 제이콘텐트리 드라마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망으로 오늘 이 종목을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5%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적정 가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전문위원분들께서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제이콘텐트리 적정 가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5,53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우리 위원분들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는 겁니까? 아니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적는 겁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격에다가 뭐 트레이딩 관점인지 뭐 중장기적인 관점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적을 필요가 없나요? 네, 매수 가격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이스트랑 방탄 관련해서 또 키이스트 그리고 제이콘텐트리가 엔터주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4거래일 만에 오늘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윗꼬리는 살짝 달고 마감이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 지금 잘 적고 계신가요? 네. 적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신중하게 해야죠. 그죠? 이게 짝퉁일 수도 있어요. 잘 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을 세면은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하나. 아직 못 썼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네. 저는 살짝 보이는데 정재 전문위원하고 여순재 전문위원께서 가격이 약간 비슷하네요. 바꾸겠습니다. 컨닝하셨어요? 바꿀게요. 네. 네, 바꿨습니다. 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중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진품인지 잘 가려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제이콘텐트리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완전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시초에서 뜨면서 시작하면 금일 종가에 매수를 네. 하면 된다라고 그렇죠. 해주셨고 시초가에서 안 뜨면은 중간 가격 5,455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가치적 측면입니다. 가치.
가치적인 네. 측면에서는 아, 잠깐 글씨가 안 2,500원 적히네. 정도로 네, 본다. 같이. 예. 라고 같이. 박정식 전문위원의 네. 제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 함께 하셨고요. 우리 정지현 전문위원님은 여순재 전문위원과 지금 제가 가격이 같다고 하니까 10원을 올려주셨어요. 네, 10원을. 10원 올렸습니다. 5,410원. 예, 알겠습니다. 5,410원. 5,410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순재 전문위원님은 5,400원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가격대는 5,400원대로 비슷하게 적으셨는데 세 분께서 왜 그렇게 적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게 가치적인 측면에서 2,500원인가요? 네. 그럼 이 종목을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아니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다. 그러면 네. 모아갈 수 있는 가격 네. 정말 길게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걸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좀 보이시는 그렇죠. 재무 구조는 되게 우량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재무 구조적으로 우량하다 보니까 네.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장의 악영향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그럼 이게 2,500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빠진다고 하게 되면? 글쎄요. 전 때려 죽여도 안 나올 것 같은데 2,500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박정식 위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2,500원 적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는 이제 매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지금 당장 시장이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다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괜찮은데 이거 2,500원 내려올까? 지금 다 생각하는 관점이 이게 아마 1년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갑자기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만약에 한 대략 200포인트, 300포인트 지수가 하락해봐요. 안 내려올까요? 안 빠지는 종목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지금 당장 내려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이 정도 가격권이면 진짜 좋은 가격이니까 만약에 시장의 하락력으로 우리한테 만약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기회를 주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치적으로 좀 풀어드린 겁니다. 이미 재무적 투자자 한마디로 최고 재무 책임자들, 미국 기업들의 재무 책임자들이 2020년 1분기 내지는 2020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조금 하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설문조사로 1,50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2021년 1분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가미를 시켜서 가치적인 측면으로 가격을 정해드린 겁니다. 어렵네요. 주식은 어려워요. 수급이 좀 꽤나 괜찮았어요. 오늘 기관 쪽에서 50만 주 넘게 좀 매수를 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미친 듯이 매수했어요. 44만 주. 네. 이게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차트를 좀 길게 잡아놨어요. 제이 콘텐트리를.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지금 이 제이 콘텐트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콘텐츠가 바뀌는 시기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계신 거예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이 2,500원 가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은 사실 시장 얘기를 덧붙여서 제가 제이 콘텐트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투자의 대가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시장과 그리고 그 연준 의장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시장의 관점이 틀려요. 그리고 JP 모건이나 조지 소로스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아실 만한 유명한 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뜻하냐 하면 시장 전망이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1년 이후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죠. 그리고 시장의 그 경기 확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때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경기 바닥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바닥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은 유연한 사고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를 비롯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넷플릭스라든지 또 애플 TV라든지 또 이런 그 OTT 관련된 기업, 아시아 쪽의 컨텐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컨텐츠 경쟁력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성을 높여갈 기회가 지금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연간 실적 기준으로 이 j 콘텐츠의 주가가 이제 반응했던 고점들이에요. 이게 2007년, 2011년, 그리고 2015년 이런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반영됐던 고점 부분이 이제 5,000원이죠. 5,00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고점이었고 5,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순간 다 물렸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면서 이제 돌파를 시켜놨죠. 돌파시켜놨고 또 다시 되돌림 받는 가격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가격이 완만하게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또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4,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4,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되고 이 가격 5,000원 지지 여부 확인시켜주면서 이 장기 평선의 우상향으로 돌려세우는 추세 전환의 흐름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은 명품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j 콘텐츠가 실적이 좀 꽤나 좋아요. 보니까 올해 전망도 좀 좋고 내년도도 일단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좋은 주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평균 매수 감정가가 5,421원이네요. 5,421원. 내일장에서 한번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주식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좋고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꽤나 많이 증가가 돼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성장 20% 이상씩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에 조정을 좀 준다라면 눌림을 좀 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이 콘텐츠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함께 해봤습니다. 제이 콘텐츠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이 콘텐츠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잘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ICG네요. 오늘 2% 넘게 내렸습니다. 1,8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하지만 ICD,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본다라고 하시면서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왠지 알 것 같은데 ICD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 중이고 2022년까지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참 밝게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는데 적정 가치를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에 화이트보드 이용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을 좀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1,8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적고 계시는 거죠? 예, 적고 있죠. 네, 오늘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이 됐지만 정재현 전문위원님께서는 특히나 반도체 업종 늘 입이 닳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얼마에 적으실지 상당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사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는 나왔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리 세 분께서는 매수 가격, 적정 가격을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화이트보드 이용해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박정희 전문위원님은 또 이제 같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적네요.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적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적정 가격에 대해서 적어보시기 바랄게요. 적었습니다. 카톡방에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활용하셔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또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ICD 현재가가 지금 1,800원인데요. 박정식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로 1,500원 이탈 시에 9,000원에서 재접근을 해보자라고 적어주셨어요. 아, 정말 읽기 힘들어요. 화이트보드가 가장 지저분하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극단적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극단적 저평가 상황은 7,400원 가격이다. 여기 7,400원이 네. 가격으로 본다, 저평가 가격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은 1,100원, 네. 그리고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1,500원 설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 분께서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의논을 해주실까요?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세요. 일단은 네, 좋은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 그런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이것이 2019년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또 보여지고 있고 자산이 1,900억인데 부채가 598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본 총계가 1,300억인데 최근에 좀 시장의 부각을 받아서 시가총액이 한 1,8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자산 가치 이상 시장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수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한 1,5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되 만약에 1,500원이 무너진다면 잽싸게 회수해서 9,000원 정도의 재접근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내려올 경우 7,4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적극 매수에 가담해서 모아가셔라. 그 이하로. 그러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재무 구조를 지닌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꽤나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까도 제이 컨텐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막 빠지는 쪽으로 빠져라 막 이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시 리스크 요인을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해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시,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긍정적인 종목을 투자할 때 항시 이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안 좋게 흘러갈 경우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저는 항시 그거에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상승력이 나온다면 저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한테 긍정적인 요인은 부수적인 거, 부정적인 요인은 어떻게든 내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떠한 특정한 종목을 고를 때 만약에 내가 생각지 못한 극단적 어떤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경우 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저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은 대응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ICD 가격을 적으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큰 틀에서는 뭐 박정식 전문위원 얘기나 뭐 제 얘기나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이 뭐냐면 적정 주가의 가격 흐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해준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 깃발을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라고 불러드리는 거고요.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해주는 지지받는 가격, 이제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가격이 1,500원으로 일단은 똑같은데, 전 이제 1,500원 이탈하면 박정식 전문위원은 9,000원 가격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1,500원 가격을 이탈해서 10,000원까지 이탈을 시켜놓게 되면은 9,000원 가격이 아니고 여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 변곡점 가격, 상승 변곡점 가격이 지지받는 가격으로 제가 항상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8,000원에서 7,500원까지도 일단은 뭐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에 이 가격이 만약 이탈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짧은 한 3개월간의 가격에서 이제 쉬면서 이제 방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방향을 상방으로 잡을 수 있는 지지받는 가격을 1,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죠. 1,5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한 10,000원 가격 부분에서 하시면 되고 10,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차라리 9,000원이 아니라 한 8,000원 가격 부분에서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서
접근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는다면 1,500원 가격은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을 상방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오늘 중국 관련해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뭐 2.7%? 대체적으로 장비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평균 매수 감정가는 1,366원이에요. 그러니까 1,350원 그 정도가 평균 가격이니까 내일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CD 같은 경우가 차후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탐방을 좀 갔다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연 설명은 마지막 조금 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ICD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평균 감정가가 1,366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1,800원이었는데요. 약간 하락했을 때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명부터 볼까요? 슈프리마네요. 오늘장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가는 32,2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 분께서는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슈프리마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서 바이오인식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출퇴근 보안 지문인식 시스템 그리고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 생산 공급이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2배 정도 시장에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세 분께서는 이 종목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20% 넘게 올랐습니다. 양봉이 아주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내일장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밑꼬리도 달리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거의 뭐 한 5cm 정도 되려나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5cm요? 정말 약간 오버하면요. 네? 약간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차트인데 내일장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또 세 분 이미 정재현 전문위원하고 여승재 전문위원 적어주셨는데 박정희 전문위원님 지금 계속 적어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박정희 전문위원님 약간 기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지금?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가져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슈프리마의 적정 가격 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전문위원님 1차 가격 37,000원 그리고 37,000원 이탈 시 29,900원에서 잡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저평가되었을 때는 15,0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은 31,500원 잡아주셨고요.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29,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가장 낮은 금액을 책정을 해주셨는데 세 분께서 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억지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파동적이냐면 2월 28일 저점부터 오늘 고점까지 폭의 23.6% 폭이 29,900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번에 4월 18일 날 저점부터 오늘 고점 폭의 38.2% 구간이 또 29,900원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지금 요 짧은 폭의 23.6% 구간은 37,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요 정도 가격 라인에서는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몇백 원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매번 마찬가지로 시장의 약세로 강력하게 내려온다면 15,000원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승재 전문위원님의 단가를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일 적게 썼나요? 29,500원? 제일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셨네요. 사실 이제 이게 올해 1월 달에 네. 제 종목 자료를 만들어서 좀 배포한 종목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매수 관점에서 쭉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고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3만 원 가격하고 29,000원 가격이 그동안의 이 슈프리마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분할 이런 부분들 이슈 관련해가지고 고점을 만들었었던 가격이거든요. 29,000원에서 3만 원 가격이. 그 가격을 오늘 대량 거래량 수반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으로 돌파하는 가격 흐름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분명히 저는 1분기 실적 발표 부분에서는 다시 되돌림 가격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1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살짝 받아준다면은 제가 이 슈프리마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3만 원에서 29,000원 사이. 따라서 29,500원으로 책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비싸게 31,500원 해드린 것 같은데요. 내일 아마 그 정도 가격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안 좋아도 좀 눌림목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여기서 31,500원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아마 한번 끊어주셔야 될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4,000원에서 34,5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좀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슈프리마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꼭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지 않을까, 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프리마 내일장에서 쉬어가는 타이밍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가 32,250원, 세 분의 감정가는 35,666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접수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여승재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찾아오셔가지고 종목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